안녕하세요. 오늘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1번 얘기를 읽었습니다. 1권에서는 너무 독특한 문체 때문에 제가 힘이 조금 들었다면요. 2권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 마음을 좀 끌고 책에 적응이 돼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났었어요. 3권은 좀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질질 끌면서 읽었는데, 이야기는 화자 마르셀의 첫사랑 얘기와 수완 부인, 그리고 수완 부인의 살롱, 그 다음에 작가 베르고트 같은 주제들이 이제 주요 주제인 것 같고요. 책은 이렇게 예쁜 색깔로 되어 있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양장본으로 되어 있고, 2권에서는 수완의 사랑 얘기가 굉장히 사랑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읽히는 권이었다면, 좀 3권에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가독성에 있어서 짝사랑에 대해 마치 좀 웬만한 감정선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좀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세기 소설의 혁명이자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의미를 갖는 소설이라서 저도 나름 읽으면서 이 매력에 빠지긴 했으나 좀 약간의 의무감에 읽고 있는 것도 없지 않은데, 막상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음 권을 읽는 거는 의무감이긴 한데, 막상 독서를 시작하면 프루스트만의 해석과 묘사에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용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제 3권에서는 스완 부인이 된 오데트가 2권에서 스완이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 오데트가 이제 밀당에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밀당의 고수이잖아요. 근데 3권에서는 딸인 질베르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 화자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질베르트도 엄마에게 물려받은 게 있는 건지 타고난 게 있는 건지 정말 밀당의 귀재고, 마르셀이 좀 불쌍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모든 건 화자의 시점으로 적혀 있긴 해서 뭐 질베르트의 속 얘기는 알 수가 없지만, 첫사랑이지만 짝사랑일 때 뭐 밀당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식 하나 없이 뭐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그 첫사랑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프거나, 그리고 또 이제 좀 질베르트의 조그만 관심에도 뭐 막 가뭄에 단비 와가지고 막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이 막 갑자기 살아난 느낌이 되고 하는 마르셀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로웠고, 어쩌면은 질베르트는 그냥 마르셀을 안 좋아하는 거고 그냥 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데, 화자에게 자이든 타이든 이제 뭐 친절과 정색을 반복해서 하면서 화자를 이제 흔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데도 마르셀 프루스트가 어떻게 그렇게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묘사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정말 경이롭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짝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질베르트는 이럴 것이다, 질베르트는 이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혼자만의 가정 하에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정말 볼까 부끄럽고 누가 들을까 부끄러운 그런 짝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모조리 묘사해두고, 그런 때 이제 짝사랑하는 쪽, 사랑을 하는 쪽의 감정선을 쭉 따라 읽다 보면은 정말 내가 짝사랑을 하는 것 같고, 짝사랑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지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되게 묘사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프루스트가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질베르트한테 갑자기 안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해야지 질베르트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가지고 혼자 막 이별 선언을 하고 질베르트 안 만나기 작전을 펼쳐요. 근데 약간 어린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짝사랑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막 명문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326페이지에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음날 약속의 가능성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랑을 단념하는 사람들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고 가장 다정해 보이는 표현을 그 슬픔을 초래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말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 뒷부분에서 이제 마르셀이 울면서 막 자기 혼자 그 질베르트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안 만나기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상상 속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다시 마음이 생길지 모르는 질베르트를 생각하며 지금 뭐 희생의 감미로움을 맛봤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짝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막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이거를 정말 크게 받아들이면서 내 사랑을 알아줄 것이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황당하면서도 웃기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354쪽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다, 어떻게 이런 거를 찝어냈을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 어떤 것도 영속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 고통조차도. 게다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몇몇 병자에 대해 말하듯이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이다. 위로는 고통을 초래한 자로부터 올 수 있으며 이 고통 또한 그의 발산물이므로 치료약 역시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 어느 순간이 오면 고통 스스로가 치료약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고통의 방향을 바꿈에 따라 이 고통이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때로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녀와 함께 즐기기도 전에 우선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얼마나 다정한지 그녀에게 부여하는 이 다정함이 그녀의 미덕을 보증하는 것 같아 거기에 희망의 이유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고통이 진정되었다 할지라도 별 소용은 없었다. 이 부분도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오는 고통, 짝사랑에서 오는 고통은 치료약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발견되고, 그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갑자기 막 긍정적인 그 걱정을 하면서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질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위로는 그 고통을 초래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올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곱씹을수록 정말 막 이런 감탄사가 나올 만큼 신기한 문장이고, 이제 359쪽에 제가 사랑에 관련해서, 짝사랑에 관련해서 세 부분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359쪽에 그런 순간이면 난 내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소녀, 이미 거의 망각하다시피 한 소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외교관직을 단념하고 은둔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던 걸 후회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설계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맞아들일 준비가 될 때면 그 사람은 오지 않고 우리에게 죽은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안에 갇혀 산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보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제한하잖아요. 막 여행조차도 안 가고 막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보기 위한 것에 맞춰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결정을 여러 가지를 다르게 내릴 때가 있는데, 이 문장도 되게 저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 있으니까 좀 되게 막 명확한 기분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스쳐져가는 그런 잠깐 그런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놨는지, 정말 그게 프루스트의 정말 좋은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3권 전체적으로 프루스트가 정의한 짝사랑에 관련한, 그리고 사랑에 관련한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2권이랑 3권 뭐 같이 보시면 되게 뭐랄까 마음에 꽂히는 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권의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스완 부인의 살롱을 이제 갖게 돼요. 스완 부인 자체가. 이제 예술을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스완 부인이 어떻게 고급 창부에서 자신의 태도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신만의 살롱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좀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영어를 섞어 쓰고 하는 것들 있거든요. 뭔가 허세스러운 그런 것들도 되게 웃음 포인트였고, 수완 부인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이엔드급으로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도를 우아하고 고급지게 이렇게 완성하는지 같은 것들이 책 전반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화자가 수완 부인의 외모랑 꾸미는 것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놔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질베르트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수환 부인한테 더 끌리는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질베르트보다 수환 부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거를 읽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미의 여신인가 싶을 정도로 잘 묘사되어 있어서 그것도 읽어보는데 되게 꽤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자가 좋아하던 베르고트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3권에서는. 근데 이제 외교관과 나눈 대화 부분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작가를 만나서 실제 문학에서 받은 인상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이런 문학을 쓴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겠지 하는 그런 작가에 대한 인상이랑 달라가지고 이제 당황하는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와, 이 사람 감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 아닐까 하면서 혼자 상상했던 작가님의 모습이랑 막상 신기하게 이제 다른 느낌의 작가님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점과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말로 풀어놨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그리고 사람이랑 그 사람의 일이랑은 나눠서 생각하는 편인데도 저는 가끔 작품과 작가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보면서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권은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내용은 질베르트, 마르셀 프루스트의 첫사랑 질베르트에 대한 짝사랑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꽤 나름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읽어졌는데, 4권은 제가 저번에 1권부터 6권까지 한꺼번에 샀잖아요. 4권은 정말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3권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이제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2편이기 때문에 좀 바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안쪽은 예쁜 주황색이네요. 이건 책도 너무 예뻐가지고 포장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소설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